자, 이번 시간에는 삼각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데 마플 200페이지 400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400번 문제 풀기 전에 먼저 탄젠트 x의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탄젠트 x의 그래프를 그리면 자,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x축이고 y축이라고 했을 때 그래프의 모양이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나타나.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나타나는데 이 그래프의 모양에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면 첫 번째, 점근선을 두 개를 그어주면 자, 점근선을 두 개를 그어주면 여기서부터 이까지의 길이가 이 길이가 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근데 그러면 이렇게 파이라는 길이라는 걸 알 수 있다면 x축을 좀 더 늘렸을 때 똑같이 파이라는 간격의 점근선 하나 그려주면 자, 탄젠트 x의 그래프가 이렇게 또 여기에서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도 바로 주기함수의 그래프가 되고 주기함수의 그래프니까 바로 파이가 주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다시 이야기할게. 이 간격이 바로 파이라는 이야기야. 파이. 그러면 얘는 얼마냐면은 파이의 반인 여기가 2분의 파이잖아. 그럼 x는 2분의 파이라고 쓰면 이게 바로 이 점근선이야. 그러면 이 점근선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 x는 2분의 파이에서 파이만큼 더 갔잖아. 그럼 플러스 파이라고 해서 2분의 3파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얘는 2분의 3파이. 이런 식으로 주기를 확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주기. 자, 그러면 y는 a 곱하기 탄젠트 이 곱하기 기호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a 곱하기 탄젠트 x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지금 y는 탄젠트 x의 그래프를 그렸잖아. 그런데 이 전체의 값에 a를 곱해주면 전체의 값에 a를 곱해주면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 자, 탄젠트 45도가 1이잖아. 그러면은 자, y는 2 탄젠트 45도라고 한다면 얘는 2가 되지.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탄젠트 앞에 곱해져 있는 이 a에 의해서 y의 값이 더 커진다는 이야기야. 커져. y의 값이 더 커진다는 말은 자,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y는 2 곱하기 탄젠트 x라고 한다면 이 지금 파란색 그래프가 탄젠트 x였잖아. 그런데 y 값이 이만큼 더 커진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자, 이 값이 1이라고 해볼게. 근데 이 탄젠트 x일 때는 x가 똑같이 여기 45도일 때 4분의 파이 45도일 때 y 값이 어디로 가냐면 2로 가서 여기 2가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가 더 이렇게 뾰족한 그래프가 또는 이렇게 더 가파른 그래프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얼마만큼? y값이 2배만큼 더 가파른 그래프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주기에는 영향을 끼치냐면 주기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아. 주기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아. 자, 그런데 지금 y는 a 탄젠트 bx 이런 식이 있을 때는 얘는 지금 자, 봐라. 내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 쌤이. 2 탄젠트 2x라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원래는 자 보세요. 여기 2분의 파이가 됐을 때 탄젠트 2분의 파이가 됐을 때 자 여기다 쓸까? 탄젠트 2분의 파이가 됐을 때 이 전체 값은 플러스 무한대로 이렇게 무한대 그냥 무한대라고 할게요. 왜냐하면 2분의 파일 때 지금 이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할게요. 일단은 자 탄젠트 2분의 파일 때 x의 값이 2분의 파일 때 탄젠트의 그래프는 이렇게 위쪽으로 계속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2분의 파이보다 조금 더 큰 값일 때는 아래쪽으로 계속 내려가는 이런 두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어. 그런데
탄젠트 EX라고 하면 자 보세요. 얼마일 때 2분의 파이가 되냐면 x가 얼마일 때 이 전체의 값이 2분의 파이가 되냐면 바로 x가 4분의 파이일 때 이 전체 탄젠트 뒤에 있는 이 각이 2분의 파이가 돼버리잖아.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이 x가 아닌 x일 때는 2분의 파이에서 플러스나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서 2분의 파이가 x는 2분의 파이가 점근선이었는데 2x라고 써주니까 4분의 파이가 점근선이 되더라는 이야기야. 점근선이 4분의 파이. 그러면 왼쪽도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점근선이 돼서 바로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폭이 좁아진다는 이야기야. 폭이 좁아져. 폭이 좁아진다. 폭이 좁아진다는 말은 주기가 줄어든다는 말하고 똑같거든. 그래서 원래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의 주기는 파이였었는데 여기 지금 b가 있잖아. b가 있으면 탄젠트 함수의 주기가 뭘로 바뀌냐면은 절대값 b분의 파이로 바뀐다는 이야기야. 절대값을 붙여준 이유는 실제로 b의 부호하고 상관없이 탄젠트 그래프의 주기가 좁아진다는 것을 그림을 그려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절대값 기호를 붙일 겁니다. 부호는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 자, 그러면은 이렇게 x 앞에 b가 곱해져 있으면 그때 바로 탄젠트 그래프의 주기에 영향을 받아서 주기에 영향을 받으니까 b 값에 따라서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의 폭이 좁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넓어질 수도 있어요. b의 값에 따라서. 자, 그 다음에 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때는 얘는 어떻게 반드시 얘는 이렇게 바꿨어야 돼. a 탄젠트 b라고 묶어주고 그러면 어떻게 되니? 여기 x 플러스 b분의 c 그리고 여기 중괄호를 해줘도 되고 그냥 소괄호를 하나 더 해줘도 된다. 반드시 이렇게 묶어줘야지 바로 얘가 뭐냐면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평행이동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부분이 된다는 이야기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얘에서는 d가 y축의 방향으로 d만큼 평행이동했다. y축 방향으로 플러스 d만큼 평행이동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이런 모양이 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지금 이 탄젠트 함수에 대해서 총 5가지의 함수식의 모양이 있는데 이 함수식의 모양을 연습을 좀 해서 눈에 익숙하게 만들어 놔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400번 문제로 넘어가서 자, 설명하려니까 힘들다. 내가 지금 삼각함수는 사실은 그래 이 동영상을 안 찍고 수업 시간에 바로 설명하려는 이유가 설명하는 게 힘들어요. 수업 시간에 설명하면은 학생이 뭘 모르고 있는지를 내가 눈빛을 보면 이제 알잖아. 아니면 서로 대화를 해서 뭘 모르고 있는지 아니까 그런데 전반적으로 설명하려니까 탄젠트 함수는 좀 힘들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400번 문제의 식이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 식은 몇 번식이냐 하면 바로 5번째 식인 5번식이거든. 근데 대부분 문제가 식을 5번식으로 많이 줘. 5번식으로 많이 주는데 우리는 이 5번식을 몇 번식으로 바꿔야 되냐면 이 4번식과 비슷하게 바꿔줘야 되는데 4번식과 비슷하게 바꿔준다는 말은 바로 x의 개수로 묶어주는 이런 모양으로 바꿔줘야지만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하는지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 y는 이 탄젠트 그리고 자, 이거 뭐 중괄호로 써볼게. x 앞에 개수로 묶어주는 얘가 바로 핵심이라는 이야기야. 그럼 소갈란이 x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지. 그리고 묶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플러스 3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자, 얘는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가 위아래로 2배로 퍼지게 만드는 영향을 끼치고 그 다음에 얘는 탄젠트 함수의 주기가 절대값 a분의 파이로
폭이 넓어지든지 좁아지는 그런 영향을 끼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탄젠트 함수가 x축의 방향으로, 여기 마이너스가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a분의 b만큼 평행이동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는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가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이야기예요. 얘도 화살표로 이렇게 보여요. 이런 지금 성질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랬을 때 주기가 지금 3파이라고 했잖아요. 주기가 3파이. 그러면 주기는 아까 뭐라고 그랬니? 절대값 a분의 파이라고 했는데 얘가 3파이래. 그럼 양변에 파이로 나눠주면 파이가 없어지고, 자, 좌변을 역수치하면 우변도 역수치해야 되겠지. 그러면은 여기다 쓸게. 절대값 a는 3분의 1. 그러면 절대값을 떼면 a는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여기 a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a는 3분의 1이라고 이렇게 하나를 구해낼 수 있다는 이야기야. 자, 이렇게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b를 구해야 되는데, b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은 지금 점근선을 좀 확인을 좀 해줘야 된다. 점근선을. 자, 점근선을 확인해 주는데, 자, 어떻게 하냐면,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원래 얘 x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하기 전에는, b의 영향을 받기 전에는 주기가 3파이라고 했으니까, 자, 주기가 3파이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파이야. 주기가 3파이라는 말은 얘가 2분의 3파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파이가 된다는 이야기야. 그랬을 때 얘 지금 탄젠트 함수가 위아래로 2배로 폭이 늘어나니까, 아무튼 그래프를 그리면, 자, 얘가 점근선이 되고 얘도 점근선이 되고 이런 모양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이야기야. 얘 지금 2배가, 사실 내가 아무튼 2배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여기 2배라고 해봤자 이 그래프 그리는데 눈에 잘 안 띄어. 이 2배인 게 눈에 잘 안 띄어요. 사인 함수하고 코사인 함수는 여기에 2배, 3배 이러면 눈에 확 띄거든. 근데 탄젠트 함수는 여기 2배, 3배에도 이 그래프를 그릴 때 눈에 잘 안 띄기 때문에 아무튼 2배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이렇게 그냥 표현한 거다. 자, 그리고 나서 자, 봅시다. 일단은 식을 한번 a의 값이 3분의 1이라는 걸 구했으니까 여기 한번 써보도록 할게. y는 이 탄젠트 가로 3분의 1 가로 x 마이너스 분모에 3분의 1이 있으니까 얘는 번분수로 하면은 3b가 된다는 거, 이것도 좀 알고 있어야 된다. 번분수의 개념. 여기 3분의 1 넣고 분자도 1분의 b라고 해서 안쪽 끼리 곱해서 분모, 바깥쪽 끼리 곱해서 분자하면 3b가 돼요. 플러스 3이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봅시다. 잠깐만. 지금 이 그래프는 쌤이 무슨 그래프만 그린 거냐면은 y는 이 탄젠트 3분의 1x의 그래프만 그린 거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하지도 않았고 x축의 방향으로 a분의 b만큼 평행이동하지도 않은 그냥 요 그래프만 그렸다. 이 그래프만 그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주기만 생각하고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주기가 3파이라는 것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위아래로 2배가 됐다는 것만 확인해서 그래프를 그린 거야. 자, 그런데 점근선이 3n파이래. 3n파이. 그러면은 내가 n 자리에 0을 넣으면 어떻게 되니? x는 0이 돼버리지. 자, 그럼 첫 번째 점근선은 x는 0이니까 여기에 첫 번째 점근선이 와. 두 번째 점근선은 내가 x에 1을 넣으면, n에 1을 넣으면 3파이가 돼, 3파이. 그럼 두 번째 점근선은 바로 얘가 됩니다. 얘가 x는 3파이. 내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라고 얘기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라는 것은 큰 의미는 없고 그냥 내가 그릴 때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 뭐 세 번째 할 때 이쪽으로 세 번째 되고 이쪽으로 세 번째 되고 이쪽으로 만약 세 번째 한다면은 자, x는 마이너스 3파이가 되겠지. 뭐 네 번째 이쪽으로 네 번째라고 한다면 x는
6파이라고 이렇게 써줄 수도 있겠지.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점근선이 얘라든지 알게 됐잖아. 그러면은 자, 점근선이 3n파이라는 걸 알고 있을 때 원래 점근선은 얼마였었냐면 원래 점근선 2분의 3파이였어. 2분의 3파이. 그럼 2분의 3파이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2분의 3파이가 x축의 방향으로 이쪽으로 이동하든지 x축의 방향으로 이쪽으로 이동하든지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어. 그러면은 x축의 방향으로 이쪽으로 이동한다면 원래의 점근선이 1로 이동하려면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해야 되냐면 2분의 3파이만큼 이동해야 되겠지. 원래의 점근선이 이쪽으로 이동하려면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3파이만큼 이동해야 되겠지.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평행이동을 얼마만큼 평행이동해야 되냐면 x축의 방향으로 a분의 b만큼 평행이동해야 되는데 a분의 b만큼 이 a분의 b라는 값이 2분의 3파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얘가 a분의 b라는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파이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야. 힘들다. 자, 그러면은 얘는 근데 사실은 얘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x축의 방향으로 요만큼 또는 요만큼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만큼 이동할 수도 있고 여기서 이만큼 이동할 수도 있지. 그래서 그냥 제일 간편하게 써줄 수 있는 방법은 자, a분의 b를 2분의 3파이 플러스 3n파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이게 바로 x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했다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내가 또 설명을 또 왜 이렇게 써줄 수 있냐 설명을 해야 돼. 근데 우선은 지금 이 문제를 처음에 풀어내기 위해서는 요 가장 간단한 평행이동부터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수업 시간에라든지 그때 질문을 받으면 내가 이걸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줄게. 그러면은 여기서 얘가 1로 넘어가면 b는 2분의 3파이 곱하기 a가 되지. a가 3분의 1이었지. 그럼 약분을 해주면 a에 3분의 1을 집어넣고 3분의 1을 집어넣고 약분을 해주면 2분의 파이가 바로 b의 값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 여기서는 이렇게 똑같이 a를 1로 넘겨가지고 계산하면 b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두 가지 값이 이렇게 간단하게 이 두 가지 경우만 확인했을 때 나왔을 때 b의 범위는 마이너스 파이부터 0 사이라고 이렇게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b라고 이렇게 선택을 해서 얘하고 얘를 곱해주면은 a 곱하기 b의 값은 바로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원래는 원칙적으로 하면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줘서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원칙적으로 해서 구한다 하더라도 b의 값이 이 범위 사이에 있으니까 어떻게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야. 지금 이렇게 한번 해볼까 쌤이? 자, 보세요. a분의 b가 x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건데 지금 원래 점근선이 여기 있는 애가 이렇게 평행이동할 수도 있고 2분의 3파이만큼 아니면 얘가 자 보세요. 2분의 3파이만큼 평행이동한 다음에 다시 3파이만큼 더 가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평행이동할 수도 있겠지.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은 이때는 n의 값에 그냥 1만 넣어주면 돼. 여기서 자 얘가 이렇게 평행이동한다는 말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n의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얘가 1로 간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 2분의 3파이만큼 1로 가서 얘가 1로 가게 할 때는 n의 자리에 마이너스 1만 넣어주면 얘가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써줄 수 있어. 그러면 그렇게 해서 b의 값을 어떻게 구하냐면 a가 3분의 1이었잖아. 그럼 얘를 1로 넘기면 3이 되지. 3. 3분의 1이었으니까 미안하다. 자, b의 값이 분모의 3분의 1이 1로 넘어가면 자, 요걸 다시 한번 쌤이 써볼게. b는 2분의 3파이 플러스 3n파이 갈로 a가 되는데
A가 3분의 1이니까 얘가 3분의 1이니까 얘들 약분해주면은 결국 B는 2분의 파이 플러스 n 파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쓴 다음에 자 B의 범위가 마이너스 파이부터 0 사이라고 이렇게 해줄 수 있으니까 n 자리에 얼마를 넣어야 되냐면 바로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그래야지만 이걸 계산하면은 바로 B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된다는 이야기야. 쌤이 간단하게 해줄 때는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할 때는 2분의 3파이, 여기서 1로 이동할 때는 마이너스 2분의 3파이라고 해서 이렇게 바로 구해줬었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서 바로 B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는 걸 알려줬잖아. 그런데 서술형 문제를 만약 푼다면 이 지금 X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것은 이렇게 식을 써줘가지고 지금 n 자리에 적당한 점수를 넣어서 b의 범위를 맞춰주는 그런 n의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구해서 b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는 거를 구해줘야 돼요. 일단은 동영상을 이해가 안 되면 한 2번 정도 보고 그리고 나서 수업 시간에 쌤이 다시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거 지금 동영상만 보고 이해하려면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거 지금 내가 문제 풀 때도 문제가 그냥 깔끔한 그 개념이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는 개념은 그냥 간단하게 깔끔하게 설명해 주면 되는데 얘는 지금 개념 자체가 전달할 게 너무 많이 한꺼번에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좀 쉽지가 않은 문제야. 자, 한 2번 정도 보고 오세요.